반갑습니다. 최정원입니다. 골든센츄리가 9월 2일에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9월 3일 급락 출발하고 현재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거의 정해진 상태인데요. 답정 너의 내용 본론에서 확인하시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골든센츄리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 내에 사업장을 둔 본사도 중국에 있는 중국 기업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것은 이제 국내에 상장시키고 나서 본 사업에서 나오는 이득을 분배해 주겠다라는 명분 하에 상장이 오케이가 된 것이죠. 배당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동안 골든센츄리 배당 실시해 왔다라는 겁니다. 상장된 첫 해인 2016년에도 1.3%로 배당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매년 중간 배당이나 아니면은 연말 배당으로 해서 실시를 했는데 2018년도 하반기에는 된 내용이 없어요. 2018년도 상반기에는 8.4원이 진행됐죠. 8.4원이 진행됐었고 하반기와 그리고 올해는 없었다라는 것은 주 사업에서 돈이 안 남았거나 아니면은 사업에 문제가 생겼거나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골든센츄리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2016년도에 국내에 첫 상장했고 2017년도에도 성장세 보였고 2018년도에도 성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은 작게나마 계속 상승 중에 있었고요. 분기별로 보시게 되면은 2018년도에 들쑥날쑥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2018년도보다 약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죠. 근데 전분기 대비해서 2018년도 2분기 대비해서 2019년도 실적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은 중간 배당을 실시할 만도 한데 뭐 일단 중간 배당이 의무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사업 성과가 안 좋게 되면은 연말 배당도 의무가 아니니까 넘어갈 수는 있는데 과연 올해도 안 하나?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는 뭐 중국주든 국내 상장 기업이든 유상증자는 악재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폭탄급으로 나오는 거는 더더욱 안 좋다라는 것이죠. 기존에 9,340만 주가 상장되어 있었는데 신규 상장으로 653만 아니죠. 6,538만 주가 상장된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물량. 기존에 9,340만 그리고 이번에 6,538만 하면은 상장 후 거의 1억 6천만 주가 됩니다. 1억 6천만 주가 되는데 이걸 잘 보세요. 상장 후에는 기존 물량이 58%로 희석이 됩니다. 가치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32%의 할인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유상증자 발행가 따져보지 말고 발표 전 가격으로 해서 따져보게 되면은 720원 아니죠. 725원으로 쳐봅시다. 750원 기준으로 725원 기준으로 32%가 할인된다라고 치면은 420원이 돼요. 유상증자 완료 후에 주가 가치가 희석돼서 한 주당 주가는 420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락은 정당한 것이고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유상증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예정 발행가는 472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420원과 472원의 갭은 굉장히 크죠. 그러면은 어쨌든 472원까지는 하락한다는 게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또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어디까지? 420원까지. 원래 계산법대로 따져보면은 420원이 적정 주가기 때문에요. 이 적정 주가라고 하는 거는 기존 물량 대비 상장 후 물량을 계산한 겁니다.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내일 하한가 한 번 수준의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해석이 제대로 안 되면은
보유자분들의 판단이 좀 늦는다 싶으면은 매도세가 좀 천천히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은 음봉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면서 420원까지 지속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왜? 추가 하락은 피해야죠. 반등할 가능성 따지고 보기 전에 하락할 가능성, 내일 당장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니까 피하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확인해 봐야 되는 거는 공시입니다. 공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것을 왜 들고 가야 하는가, 매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거고, 여기에서는 조금 더 반전된 매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2019년 6월에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담보 제공이 있었어요. 즉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담보로 해서 돈을 꾼다는 것이죠. 이번에 150억을 차입을 했고요. 담보로 설정한 금액은 330억입니다. 6월 기준으로 해서 6월 주가 기준으로 해서 330억이에요. 여기 기준으로 해서. 이때 주가가 950원대였고 3,100만 주 정도를 담보로 잡습니다. 그럼 3,100만 주 곱하기 950원 할게요. 하면은 대략적으로 300억 이상이 되겠죠. 300억 이상을 담보로 잡고 돈을 150억을 꿉니다. 근데 꿀 때 당시와 지금 현재 가치가 많이 바뀌어 있죠. 담보의 가치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에 570원 곱하기 3,100만 주, 현재 담보의 금액이 176억밖에 안 돼요. 여기에서 이게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보장을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주주 측에서 50억을 추가로 출자해서 담보로 설정했고요. 3,100만 주가량 플러스 50억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230억밖에 안 잡혀 있다. 여기서 주가가 30% 정도 더 하락한다라고 치면은 조금 위태해집니다. 방어는 된다라는 것이죠. 하한가 한번 가도 담보 금액은 지켜져요. 근데 여기서 하한가 이후에 조금 더 추가 하락한다라고 치면은 담보 설정 금액이 초과되기 때문에 빌려준 돈보다 담보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우리가 체크해 볼 거는 이거 돈 빌려준 사람이 누구고 최대 주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채무자, 돈 빌려준 사람은 K만금 세기 차륜 집단 유한회사. 어떤 회사인지 찾아봤더니 그냥 요겁니다. 요거. 골든센츄리. 골든센츄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본사명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사에서 빌려준 거예요. 본사에서 빌려줬다라는 거는 당연히 내 돈으로 막겠다라는 뜻이죠.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거에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기존 최대 주주가 주승아 회사 CEO였는데 주체가 이제 바뀐다라는 거. 원래는 사장이 최대 주주였다면은 이제 골든센츄리 본사 K만금 세기차륜 집단 유한공사가 최대 주주로 된다라는 거. 그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돈이 어디에 사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유상증자 목적에 운영자금 163억이랑 시설자금 145억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이고, 자회사한테 돈을 빌려준 게 좀 특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자회사 생산공장 여기 표시되어 있죠. 양주금세기 휠공장이랑 낙양동방홍 휠공장, 낙양금세기 타이어공장, 여기 쪽에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이고요. 돈을 왜 빌려줄까 해서 또 다른 공시를 봤더니 최근에 수주가 많이 몰렸다라는 거예요. 구두계약을 진행하고 나서 본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두계약 당시에
판단하기로는 지금 공장 캐파로는 앞으로 체결할 그 수주권의 물량을 소화할 수가 없으니까 시설 투자를 해야겠다. 캐파를 올려야 되니까 생산률을 높여야 되니까 아무래도 돈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자회사들이 본사인 골든센츄리에 자금 요청을 한 것이고 그것마저도 부족하니까 유상증자를 때린 것이다. 라는 거.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이 유상증자 호재로 가기 위한 단계로 볼 수는 있는데 그 결과물을 한국 주주들한테 돌려줄지 말지는 의문이라는 거. 돌려준다라고 하면은 배당으로 돌려줄 게 아니라 그냥 주가를 회복시키면서 자사주 매입이나 아니면은 주식 소각 혹은 액면 병합,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재고 가치 정책이 가장 좋긴 한데 어림도 없죠. 없었어요. 주주 가치 없네요. 불분명하다. 미래에 대한 부분,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불분명하다는 거. 일단 회사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미래 사업을 위해서 앞으로의 매출을 위해서 돈을 꺼달라고 하는데 뭐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꺼주겠지만 우리한테 돌아올 게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게 참 판단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고 싶고 어차피 유상증자 발행가 예정된 발행가는 낮춰질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420원 그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 내려가는 거 다 지켜본 이후에 마이너스 30% 이상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30% 이상 진행될 것을 지켜보면서 회복될 것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 너무나 아깝다라는 거 그 정도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안 그래도 중국주가 최근에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현재 시장 테마 순환에 있어서 세 손가락 아니 다섯 손가락 한 손에 못 들기 때문에 정리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의 주 순환 테마 거기에 안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에서 손실을 봤다는 거는 주도 테마에서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게 관점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그 시즌이 왔는데 이런 쪽에 묶여 있으면은 아무래도 상실감이 더 크게 나타날 겁니다. 그 부분까지 알아주시고요. 현재 공개 톡방에서 이런 부분을 만회할 만한 종목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현성바이탈이 추천한 위치에서 꽤나 많이 상승해줬죠. 오늘 기준으로 해서 90%까지 갔었고 90% 수익률을 찍었었고 이런 종목이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에 준하는 수준의 상승이 나온다면 수익이 발생된다라고 하면은 골든센츄리 같은 하락 일부는 회복할 수가 있겠죠. 체리브로도 마찬가지로 2,000원, 600원, 700원대에서 추천해드렸고 현재 상한가 한번 수준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보시면서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래 걸릴 것 같으면은 자르고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으로 옮겨가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되겠고 진짜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복해줄 종목이라고 하면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 끝에 좋은 결과물이 올 거라는 보장 중국주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거 요게 제 결론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링크 톡방이나 영상 끝나고 나오는 링크 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